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시장에 팽배해 있던 과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더나가 파이자에 이어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승세에서 약간은 조금 횡보를 하면서 상승세가 더 올라가는 거는 지금 저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각 주에서 부분적인 락다운을 시행을 하고 있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그동안 시장이 굉장한 과열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그거를 조금 쉬어가는 그런 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특징주로는 오늘 줌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7억 7,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논갭 기준 0.99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는 10배 이상, 시장 예측치였던 0.76달러보다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다음 분기에 대한 좀 예측이 안 좋아서였겠죠. 다음 분기 예상되는 농갭 EPS는 0.77에서 0.79달러로 이번 분기보다도 한 20% 이상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현재 시간 외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전기차들도 다 안 좋았어요. 네, 전부 10% 가깝게 하락을 했고, 네, 중국 전기차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강력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테슬라는 오늘 드디어 이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쉬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네, 600달러를 돌파를 했던 날입니다. 오늘 이 600달러라고 그러면 예전 주식 분할하기 전으로 3,000슬라죠. 네, 3,000슬라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오늘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인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강력한 차익 실현 매도세에 밀려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장 시작하자마자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찍었는데요. 그 이후로 엄청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600 오기만 해봐라, 팔 거다 라고 했던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았겠죠. 예전 500에서도 매도세에 막혀서 주가가 잠깐 멈춰 있었잖아요.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번 600에서도 나타난 건데, 당연히 그때보다 주가가 20%는 더 올랐으니까 이 매도세가 그 500대보다도 훨씬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훨씬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일시적으로 550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걸 어느 정도 매수세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결국 장 막판에 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567.6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일간 차트 모양으로 보면요, 이 500대 저항선과는 다르죠. 네, 이 600의 저항은 주가가 그때보다 훨씬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에 이 유성형이 나왔고, 제가 이거를 고점에서의 하락 반전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하락 반전 신호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하락 장악형이라는 캔들 모양이 나왔어요. 이 하락 장악형은 전날의 양봉을 그 다음날의 응봉이 완전하게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이 전날 양봉이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하람이라 그래서 하락 장악형 중에서도 더 강력한 하락 장악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날에 그나마 버텨줬던 매수세를 그 다음날 매도세가 완벽하게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나 이런 모양은 기본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다가 그 랠리의 끝부분에 나왔을 경우, 고점 부근에서 나왔을 경우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데, 특히나 신고가를 찍고 올타임 하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이런 하락 장악형이 나오는 거를 하락 외적 반전이라 그래서 더 강력한 하락 반전 신호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 유성형이 나왔었고 그 유성형을 완전히 감싸는 음봉, 그러니까 하락 장악형이 나왔고, 특히나 지난 양봉이 굉장히 짧은 하람이에 가까운 하락 장악형이 나왔고, 또 신고가를 찍고 하락 장악형이 나오는 하락 외적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은 대단히 강력한 하락 반전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약세로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신호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물론 차트는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100%는 절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향후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 문제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S&P 500의 편입 방법이 확정되는 이벤트가 남아있죠. 그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이 강력한 하락 반전 신호가 다시 상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일시적으로는 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12월 중에 강력한 S&P 편입이라는 이벤트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강한 하락 반전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강한 조정이 있을 거야 라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은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은 GM과 니콜라에 대한 소식인데요. 예전에 GM이 니콜라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향후 친환경 픽업 트럭에 대한 생산을 니콜라에 맡긴다는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계약을 취소를 하고요. 픽업 트럭은 니콜라에게 맡기지 않고 세미 트럭을 위한 수소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만 니콜라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니콜라로서는 GM과의 협력 관계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오늘 니콜라가 거의 25% 그 이상 강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니콜라의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뭐 중국 전기차도 좀 안 좋았잖아요. 아마 이 니콜라의 이런 급락이 중국 전기차 쪽에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줘서 가격 하락에 조금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EV 시장에 대한 수요가 오늘 같은 경우엔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CFRA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50달러에서 650달러로 약 20% 정도 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투자 등급도 스트롱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뭐 자세한 이유는 아직 기사에서 나오지 않아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뭐 단순히 S&P 500이 편입되었다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그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테슬라는 현재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전기 차량, 모든 EV 중에 판매량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르노의 조이나 3위인 홍강의 미니 EV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예요. 모델 3의 거의 반값 정도에 해당하는 소형차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랑 엄연히 경쟁 상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들보다 거의 4배 정도 현재까지 연간으로 누적 판매량이 많다는 거는 정말 압도적으로 1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위에는 모델 Y가 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판매량 우위가 있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의 강력한 주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위에 포진되어 있는 모델 Y,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일시적으로 주가를 600을 넘기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모델 Y가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판매 허가는 났는데 아직 제조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현재 양산형으로 판매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판매 허가가 났다는 거는 뭐 제조 허가는 이제 곧 날 예정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은 12월부터, 그리고 늦어도 1월 정도부터는 계약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모델 Y가 위치한 이 중형 SUV 세그먼트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델 Y가 판매를 시작하는 거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델 Y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12차 신에너지 차량 리스트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은 10% 정도 되는 구매세가 면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세 같은 거죠. 이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10%의 세금이 면제된다는 거는 사실상 차량 가격이 10% 인하가 된다는 거죠. 참고로 모델 3는 이미 이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서 현재 구매세 10%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최근 FSD 자율주행 영상 중에서 엄청 놀라운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차가 와서 사고를 내죠.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죠. 앞에 멈춰 있는 차를 보고 피한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인간 운전자는 이거를 보고 피하지 못해서 결국 사고가 났어요. 가장 최근 테슬라가 발표한 차량 안전성 보고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전체 자동차 사고는 47만 9천 마일마다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경우 459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한마디로 인간 운전자의 사고율보다 10분의 1 정도 사고율이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은 앞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만간 따로 한 3부작 정도로 이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기다렸다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웬만하면은 S&P 500의 테슬라에 대한 편입 방법 발표를 기다렸다가 그 확정된 발표 방식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 제작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까지도 아직도 확정 공지가 안 떴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 뭐 다음 영상 정도 해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조정이 있었는데 뭐 조정에 조금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조정은 미뤄둔 숙제를 끝마치는 거라고 했죠. 결국 과열된 거는 언젠가는 꼭 해소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뤄둔 숙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조금도 실망할 필요 없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런 타이밍이 줍줍할 기회죠. 제가 그래서 바로 어제 급등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하시면 됩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 내일 걱정해도 될 문제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